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5번째. 스낙스비 부인은 모든 걸 목격하다. 쿠크스 코트. 커스터 스트리트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어. 그 평화로운 곳에 검은 의심이 숨어 있지. 대부분의 쿠크스 법원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한 표정이지만 스낙스비는 달라졌고 그의 작은 아내도 그걸 눈치챘어. 토모랄론과 링컨 인 랜필드가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말이 필요 없는 말이야. 그걸 스낙스비의 상상력에 끌고 가는 말이야. 버킷이 몰아가고 승객은 조와 털킹온이고 이 모든 장비는 하루 종일 법률 사무실을 빙빙 돌며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 심지어 가족 식사를 하는 작은 부엌에서도 스낙스비가 처음 양고기 조각을 자르며 멈춰서 벽을 응시할 때 그 소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 그는 자신이 무슨 일과 얽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한데 그게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질지 알 수 없는 퍼즐 같은 상황이었지. 그가 느끼는 건 툴킹온이 방 안에 반짝이는 법복과 왕관, 별과 은장도 같은 것들에 대한 희미한 기억, 그가 숭배하는 신비한 것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탐정 버킷이 손가락 하나로 다가와서 절대 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신뢰를 주는 모습이었어. 이 모든 게 언제든지 비밀이 폭발할 수 있는 긴장감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스낙스비 씨 계세요? 라고 묻거나 그와 비슷한 순진한 말을 할 때마다 스낙스비는 길티한 가슴이 두근거려. 그런 질문에 그는 종종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야? 왜 바로 말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대꾸하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속상해하기도 해.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은 남자들과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의 잠을 깨우고 이유도 모른 채 그를 겁주기 때문에 종종 새벽에 작은 우유 가게에 닭이 울 때쯤이면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고 그의 작은 아내가 흔들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일이 반복됐어. 그 작은 아내도 그의 어려움에 한몫 서는데 그가 항상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예리한 눈이 그 비밀을 금방 베뚫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개처럼 만들어 그녀 앞에서 마치 주인에게서 비밀을 지키는 개처럼 어디를 가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여러 칭후와 신호들은 그녀에게도 똑똑히 보여. 그래서 그녀는 스낙스비가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 그렇게 의심은 쿠크스코트, 커시터 스트리트에 퍼지고 의심에서 질투로 번져. 그리고 그 질투는 언제나 그곳에 숨어 있었어. 결국 그곳에서 그리고 늘 숨어있던 그 감정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활발하고 민첩하게 그녀의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했어. 그녀는 밤중에 스낙스비의 주머니를 뒤지고 편지들을 몰래 읽고 일기장과 장부, 현금상자, 철제 금고를 샅샅이 뒤지며 창문을 감시하고 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온갖 걸 자맞추기 시작했지. 그녀는 늘 경계하며 집안이 귀신 들린 듯 기걱거리고 낡은 옷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 견습공들은 예전엔 누군가가 살인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구스터는 토팅에서 만난 유령 같은 아이들 사이에서 발견된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하실 아래에 돈이 묻혀 있는데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7,000년 동안 나갈 수 없다고 믿었어. 니무로드는 누구였지? 그녀는 자꾸 자신에게 묻곤 했어. 그 여자, 그 생물은 누구였지? 그리고 저 소녀는 누구지? 니무로드는 이미 죽은 사냥꾼의 이름이고 그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으니 그녀는 지금은 그 소년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어. 그리고 저 소녀는 누구지? 저게 누구야?
그녀는 100번째가 넘는 반복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차드밴드 씨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어. 아니, 당연히 없었겠지. 그런 감염성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가 초대받았고 임명받았다는 것도 왜냐면 미스스 낙스비가 직접 귀로 들었거든.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차드밴드 씨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절대 오지 않은 이유도 왜 오지 않았을까? 들었겠지. 누가 말했는지. 누가? 하하, 미스스 낙스비는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다행히 그리고 미스스 낙스비는 단단히 고개를 흔들며 또 단단히 미소 지어. 어제 차드밴드 씨가 길거리에서 그 소년을 만났어. 그 소년은 차드밴드 씨가 영적 기쁨을 위해서 교회 모임에 활용하려는 대상이었지. 차드밴드 씨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어. 그 조건은 그가 어디 사는지 보여주거나 내일 저녁 부크스 코트에 나와서 약속을 지키는 것. 미스스 낙스비는 또 그 미소를 꽉 다물고 또 고개를 꼭 잡으며 말했지. 내일 저녁에 그 소년이 여기 올 거야. 그리고 내일 저녁엔 내가 그를 지켜볼 거고 또 다른 누군가도 함께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너희는 비밀스럽게 걷는 길이 있겠지만 미스스 낙스비가 거만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말하며 나를 속일 수는 없어. 존은 마치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매우 힘들게 그리고 온갖 꺼림칙은 다 보여주며 그 자세를 잡았어. 드디어 몸을 딱 잡았을 때 차드밴드 씨는 테이블 뒤로 물러서서 곰에 발을 들어 올리며 말했지. 여러분, 이게 바로 모두가 조용히 양계하는 신호야. 견습공들은 속으로 킥킥거리며 서로를 찔러보고 구스터는 멍하니 바라보며 감탄과 연민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어. 미스스 낙스비는 조용히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고 미스 차드밴드도 굳은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그 순간이 연설을 듣기에 딱 좋다고 느끼며 몸을 가다듬고 있어. 차드밴드 씨는 평소 습관대로 회중 중 한 사람을 눈여겨보며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버릇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가끔씩 속으로 끙끙거리거나 시름하거나 헐떡이는 소리를 내게 돼. 그 소리들은 옆자리에 나이 든 여자에게도 들리고 그게 마치 게임처럼 퍼지면서 의회에서 환호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차드밴드 씨의 기세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그는 여러분 하고 말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스낙스비 씨를 바라보게 돼. 그리고 그에게 바로 말을 건네지. 우리 가운데 친구들, 차드밴드 씨가 말했어. 이방린과 이교도, 텐트 속에 사는 사람, 그리고 지구 위를 더도는 사람도 있지. 우리 가운데 친구들 하고 그는 더러운 손톱으로 포인트를 풀며 미스스 낙스비에게 기름진 미소를 지어 형제이자 소년이야. 부모도, 친척도, 양떼도, 금과 은, 보석도 없는 사람. 자, 왜 내가 그가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고 말하는지 궁금하지? 왜? 왜일까? 차드밴드 씨는 이 질문을 마치 새롭고 재치 있는 수수께끼처럼 내놓으며 미스스 낙스비에게 묻는 척하며 계속 말했어. 그때 그의 작은 아내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 그러자 차드밴드 씨는 눈을 치켜뜨고 미스스 낙스비는 부끄러워 하고 말했지. 내가 들은 목소리야. 차드밴드 씨가 말했어. 작은 목소리인가, 친구들? 아니면 희미한 목소리인가? 난 희망했지만 그렇지 않을까 걱정돼. 아하, 미스스 낙스비가 끄적였어. 그 목소리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이 형제는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부모도 친척도 양떼도 금도 은도 보석도 없는 이유는
그가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이야. 그 빛이란 뭐냐고? 뭐냐고? 내가 묻는다. 그 빛이 뭐냐고? 에넨 차드밴드 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잠시 멈췄어. 하지만 스낙스비는 다시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지.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이미 언급한 엄지손톱으로 바로 그를 찌르듯이 집중했어. 그것은 차드밴드 씨가 말했어. 빛의 빛, 태양의 태양, 달의 달, 별의 별, 바로 그 빛이야. 그게 바로 테레우스의 빛이야. 그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표정을 지으며 마치 자신이 얼마나 느끼는지 알고 싶어 하는 듯 스낙스비를 바라봤어. 차드밴드 씨는 다시 한번 그를 치며 말했어. 테레우스, 그게 바로 등불 중에 등불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 난 너에게 말해. 그건 맞아. 수백만 번 반복해서 말할게. 그게 맞아. 난 너에게 선언할 거야. 내가 좋아하든 말든. 아니, 내가 싫어할수록 더 강하게 외칠 거야. 확성기를 들고. 만약 내가 그것에 맞서면 너는 넘어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흠집이 생기고 산산조각이 날 거야. 이 연설의 효과 차드밴드 C 추종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힘은 그를 불쾌하게 뜨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순진한 스낙스비를 선한 사람을 적대하는 단호한 적으로 묘사하게 만들어 그의 이마는 철판같고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불온한 상인은 더 당황하고 기분이 매우 나빠지고 심지어 낮은 기운과 거짓된 위치에 빠지고 말았어. 그러던 중 차드밴드 씨가 우연히 그를 끝내게 되지. 그는 잠시 동안 살찐 머리를 두드리며 다시 말했어. 여러분, 하고 금 오리를 두드리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마치 손수건에 불을 붙이려는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두드릴 때마다 연기가 더 피어올라. 우리가 지금 낮은 재능으로 개선하려는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면 사랑의 정신으로 묻고 싶어요. 그게 바로 내가 언급한 테레우스라는 게 무엇인지요. 자, 내 젊은 친구들, 갑자기 견습공들과 구스터를 향해 말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어. 의사가 콜로멜이나 캐스터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묻겠지. 그게 뭐냐고, 캐스터 오일이 뭐냐고, 콜로멜이 뭐냐고. 그걸 알기 전엔 내가 둘 다 먹거나 하나만 먹거나 아니면 둘 다 먹기 전에 알고 싶거든. 자, 네, 젊은 친구들. 그럼 이 테레우스란 게 뭐냐? 우선 사랑의 정신으로 일반적인 테레우스, 즉 일상복, 평소 입는 옷이란 게 뭐냐? 그게 속림수인가? 아하, 미스스 낙스비가 한숨을 쉬었어. 그게 억압인가? 미스스 낙스비가 차갑게 부인하는 몸짓을 했어. 그게 예약인가? 그녀는 아주 길고 꽉 조인 듯한 목소리로 고개를 흔들었어. 아니야, 친구들. 차드밴드 씨가 말했어. 그게 아니야, 이 이름들은 그게 아니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젊은 이방인 지금은 잠들어 있고 무관심과 멸망의 도장이 그의 눈꺼풀에 찍혀 있지만 깨우지 말아줘. 내가 싸우고 맞서고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 이 젊은 강인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개, 달과 황소, 그리고 여인과 왕에 관한 이야기였던 게 그게 테레우스였던가? 아니야. 아니면 일부였던가? 전혀 아니야, 친구들. 전혀 아니야. 만약 스낙스비가 그의 작은 아내의 눈빛이 그의 눈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의 창문을 통해 집 전체를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보다 훨씬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그는 움츠러들고 기운이 빠졌어. 혹은 내 젊은 친구들, 차드밴드 씨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이 집 주인이 도시로 나가서 장어를 보고 돌아와서 사라 나와 함께 기뻐해. 코끼리를 봤어. 라고 부르면 그게 바로 테레우스일까? 미스스 낙스비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 혹시 말이야.
내 젊은 친구들, 차드밴드 씨가 말했어. 그가 코끼리를 봤다고 하고 돌아와서 보라. 이 도시는 황폐했어. 난 오직 장어만 봤어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테레우스일까? 미스스 낙스비는 울면서 소리쳤어. 혹시 말이야. 내 젊은 친구들, 차드밴드 씨가 소리를 듣고 기운을 받아서 계속했어. 이 잠든 이방인, 즉 이 무리의 부모 그들은 분명히 부모였어. 내 젊은 친구들이 그를 들판에 내버리고 독수리와 맹수, 길 잃은 사슴과 뱀들, 그리고 뱀들에게 내버려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파이프를 피우고 술잔을 기울이고 춤추고 고기와 가금류를 먹으며 즐기고 있었다면 그게 바로 테레우스일까? 미스스 낙스비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고 몸을 찢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은 마비 상태에 빠져 좁은 계단을 피아노처럼 끌려 올라가야 했어. 엄청난 고통 끝에 극심한 충격을 받은 그녀는 병실에서 온 긴급 보고로 통증에서 벗어났다고 하더군. 그 상태에서 피아노를 옮기느라 짓밟히고 무너진 스낙스비는 매우 겁먹고 연약한 상태로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드러났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조는 개헌한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어. 모자를 만지작거리거나 털, 조각을 입에 넣었다 빼며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지. 그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나쁜 아이이고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건 소용없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본능이거든. 하지만 어쩌면 조의 마음에까지 닿는 정말 감동적이고 슬픈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차드밴드 씨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빛을 피해서 보여준다면, 그 이야기를 그냥 존중해서 보여준다면, 그 이야기를 꾸미지 않고 그대로 두고 겸손한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감동적이라고 여긴다면 조는 깨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뭔가 배울 수도 있겠지. 조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책의 편집자들이나 차드밴드 씨는 모두 그에게 똑같이 보여. 그저 차드밴드 씨만 알 뿐이고 그를 5분도 못 참겠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더 많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겠어. 조는 생각했어. 스낙스비 씨는 오늘 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는 아래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 그 아래층에는 자선가 구스터가 있었어. 그녀는 부엌 계단 손잡이를 잡고 아직도 의심스럽게 하지만 조금씩 미시즈 S에너지 SBY의 비명에 놀라서 몸을 떨며 버티고 있었지. 그녀는 조에게 빵과 치즈로 만든 간단한 저녁을 건네며 처음으로 몇 마디 말을 나눴어. 이거 좀 먹어. 불쌍한 아이. 구스터가 말했어. 감사합니다. 엄마. 조가 대답했어. 배고프니? 그럼요. 조가 말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갔을까? 조는 한 입 먹던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 바라봤어. 이 어린 고아는 토팅에 있던 성지의 성인에게서 온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여준 거야. 그게 바로 인생에서 처음 받은 따뜻한 손길이었어. 난 그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조가 말했어. 나도 내 곳에 대해선 몰랐어. 구스터가 소리쳤어. 그녀는 발작에 조을 증상들을 억누르며 무언가에 놀란 듯 계단 아래로 사라졌어. 조. 법률 사무원은 조용히 속삭였어. 조는 계단에 남아 있었지. 여기 있어요. 스낙스비 씨. 네가 떠난 줄 몰랐어 여기. 또 반 크로나가 있어.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갔을 때 그 여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 너무 조심하는 게 좋아. 저는 조용히 할게요. 선생님. 그리하여 잘 자요. 유령 같은 그림자가 프릴과 밤모자를 쓰고 법률 사무원 뒤에 따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갔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 자신의 그림보다 덜 자주, 덜 조용한도 다른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그림자가 어떤 비밀의 분위기 속을 지나가든 그 비밀에 관여하는 모두 조심해야 해. 왜냐하면 깨어있는 미스스 낙스비도 그 곁에 있기 때문이야. 그의 뼈와 살, 그림자와 그림자 모두 함께하는 존재로서 26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